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경제활동 인구 1,548만 명,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3명 중 2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국의 시니어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그날이 오고야 만 건데요. 대한민국은 2025년이면 초유의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유엔 국제연합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기간이 고작 7년인데요. 다른 경제협력기구 개발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짧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정 정년은 만 6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은 50.5세라는 사실. 정년까지 무려 10년이나 남은 상황이지만 50세가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층은 늘어나는데 일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 연령층 비율은 줄어들고 출산율 역시 세계 최하위, 거의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의식주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가 1인 기준 월 123만원, 부부 기준으로 월 198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에이, 무슨 걱정이야, 연금이 있잖아 싶으시죠? 얘네들은 아직 국민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는 만 65세부터 시작이고 받는다 치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전체 수급자 기준으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1인당 평균 수령액은 고작 62만원에 그치죠. 그렇다고 기초연금 역시 상황이 나은 건 아닙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최대 52만원 수준인데요. 이마저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죠.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만 의지한 채 살아가기에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혹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정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힘들어도 죽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실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채 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폐지 수집을 하는데 그 수만 무려 1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의 신규 구직 건수는 총 477만 6천 건. 이 중 60세 이상의 구직은 95만 건으로 전체 신규 구직 건수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 5명 중에 1명은 구직 중일 정도로 노인 구직 시장은 20대 취업 시장만큼 치열하다는 뜻이죠. 저는 60이 넘어서도 일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도 파이어 꿈꾸고 계시잖아요. 제발 10억만. 근데 저는 60 넘어도 일할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대신 뭔가 그 일이라는 게 이제 그때는 돈보다는 내 자존감이라든지 만족감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아무 일이나 하면 못하겠네요. 택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택시. 일각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도 있다고 보는데 20, 30대 젊은 연령층은 한 번 취업하면 오래 근무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은 20, 30대에 비해 단기간 근무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구직 활동이 더 잦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퇴직 후 새롭게 찾은 제2의 일자리도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비스나 판매직, 단순 노무직 등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 급여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재취업이 거듭될수록 소득은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퇴직 전 일자리에서의 평균 소득은 425만 원이었지만 재취업한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무려 35.9%가 하락한 268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244만 원, 세 번째로 옮긴 일자리에서는 23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지만 50대에 은퇴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정년퇴직 나이는 조금씩 다르고 의무화가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과 영국인데요. 물론 체력 소모가 필요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같은 특수 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년이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노동개혁을 통해 정년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했고요. 독일과 스페인도 정년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연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밖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령을 올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시니어 인재를 잡기 위한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정년인 직원들에게 현역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회사에 더 남아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년이 되면 바로 내보내거나 회사에 남을 경우 급여를 대폭 삭감했는데요. 2021년 신고령자 고용 안정법이 시행된 후 정년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의 법정 정년이 60세인 것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물론 한국 역시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노령층에 접어들면서 은퇴 연령을 높이는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 노후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여행이나 취미생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아직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겠다는 경우가 36%, 일하는 삶이 보람 있어서가 16%, 그리고 경제적 원인이 29%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재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 상당수는 실패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에 도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통해 과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큰 빚을 지고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은퇴 후에 큰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40대부터 70대까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지역별로 중장년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공기관에서 간단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 월차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단점이라면 모집 인원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길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50대 이상 구직자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시설 관리, 경비 직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업무 형태가 단순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로 화물, 버스, 택시와 같은 운수업 분야도 인기 직종 중 하나입니다. 운수업 분야에서 근무 중인 중장년층의 비율은 매년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그들은 왜 운수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이와 경력, 학벌, 성별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운수업을 시작하려는 의지와 기본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행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나의 의지만 있다면 정년 없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운수업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화물 운송 종사자 면허를 취득 후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차량은 1톤에서 25톤까지 다양한 차량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소형, 대형 차량 성향과 자금 사정에 맞춰서 화물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플랫폼 회사가 화물앱 시장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자신만의 장점을 활용해 화물 기사들의 업무 효율을 개선한 건데요. 카카오티 트럭커는 화물 운수 업계에서 관행처럼 늦게 지급했던 정산 시스템을 단축시켰습니다. 트럭커가 직접 앱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기존에 언제 돈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했다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 덕분에 화물 기사들의 운송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화물 운송 시장이 역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서비스직이 잘 맞는다면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화물 운수업보다 사람들 간의 만남이 잦은 택시를 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는 외식업 대비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요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은퇴 후 외식업에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은 몇 %나 될까요?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에, 가맹비, 시설 비용에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물론 택시 역시 자격증은 필수인데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게 조금 많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 합격 후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최근 정부는 중장년층의 개인 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 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덕분에 영업용, 개인용 차량 상관없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 택시 양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택시 면허 대수는 약 25만 대인데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6.5만 대가 개인 택시 면허인데요. 아무래도 법인 택시와는 달리 정년이 없고 비교적 스케줄이 자유로우면서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장점이 많아 개인 택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세한 개인 택시 양수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행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손님을 태우기 위해 빈차로 배회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부분 플랫폼 택시 기사 앱에 가입을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 앱에 익숙해진다면 가맹 계약을 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기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운전에 자신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머리가 있다 싶으시면 부동산 중개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시니어 일자리로 인기가 많은 직업인 부동산 중개인은 정년이 없고 겸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공부해야 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 시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운전도 못하고 또 새로운 걸 배우려자니 부담이고 그럴 때는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직종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기코노미 배달원. 가까운 거리를 운동도 할 겸 걸어다니며 소일거리로 돈까지 벌 수 있어 요즘 노년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해 어르신 일자리 동행 사업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지원 못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아닙니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적으로 편안한 시간을 골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사나 서류 없이 60초 만에 가입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나 바로 시작이 가능한데요. 큰 욕심 없이 건강관리도 하면서 소소한 용돈벌이도 하고 싶다 싶은 분들에게 제격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미국 고용통계국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15선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직업의 종사자 평균 연령이 모두 5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직종이 모두 운전 기술을 요하는 직업들이 차지했기 때문이죠. 수십 년의 운전 경험과 도로의 지름길을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 이 직종은 너무나 유리할 뿐 아니라 유연한 근무 시간도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퇴해도 멋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니까 내 취향에 맞는 일을 선택해 멋진 노년을 보내자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